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한국인들이 6월에 가장 많이 매수한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이 에어비앤비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백신 보급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여행주들을 저가에 매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를 보시면 에어비앤비는 작년 12월에 상장을 해서 IPO 광풍 그리고 중소형주 광풍에 힘입어서 주가가 $220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급등했던 중소형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붕괴하면서 주가가 상장 당시 최저가 근처인 $120대까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팬데믹 회복과 맞물려서 여행 수요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 심리와 함께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는 15% 정도 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중소형주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에어비앤비는 어떤 회사인지 다들 아실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죠. 호텔처럼 에어비앤비가 직접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호스트라고 불리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게스트가 예약을 통해 해당 숙소를 이용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호스트가 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게스트가 조건에 따라 6에서 12% 정도의 수수료를 냅니다. 이게 곧 회사의 수입이죠. 그래서 현재 호스트는 400만 명 이상인데 이 중 90%가 개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숙소의 제공을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이글루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초기 성장 기업이 어디나 그렇겠지만 수입 대비 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늘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죠. 특히 에어비앤비는 기존 숙박 관련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 체인 등과 비교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호텔 업체라고 하는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이 세 개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에어비앤비 한 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평가 논란에 자주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메리어트, 힐튼 이런 오래된 호텔 체인들은 유구한 역사가 있고 수많은 종업원과 수많은 숙박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 쥐뿔 아무것도 없는 에어비앤비가 이 세 개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은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죠. 이걸 보면은 자동차 업계 어느 회사가 아주 강력하게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이 기존 호텔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메리어트와 잠깐 비교를 하자면 매출 규모로서는 이미 2019년에 메리어트의 매출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에는 오히려 메리어트를 역전했죠. 다만 아직 초기 성장 기업이다 보니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었던 작년을 제외하고 그 전까지 메리어트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에어비앤비는 여지껏 단 한 번도 순이익으로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성장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죠. 이런 기존 호텔 체인들과 에어비앤비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에어비앤비는 단순히 여행만을 위한 숙박장소 제공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 에어비앤비는 그곳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경험과 체험을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21년 1분기에 예약됐던 숙박 건수의 무려 4분의 1인 24%가 4주 이상의 장기 숙박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예약 건수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 이상의 중기 숙박이었어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 아무래도 여행 수요는 많이 죽었죠. 하지만 해당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중장기적으로 생활하면서 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디 한 달 살기 이런 식으로 잠시 잠깐 생활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특이한 예약 트렌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단기 투숙이 많은 호텔과 대비해서 에어비앤비만의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수요와 상관없는 숙박 수요도 굉장히 많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매출은 현재 증가 추세입니다. 올 1분기 매출이 코로나 시국 이전이었던 2019년 1분기, 그리고 아직 코로나 시국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분기와 비교해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시국에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죠. 대신 분기별 손익이 최근 2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는데요. 이거는 이번 1분기에 부채에 대한 상환, 그리고 자산의 공정가치 조정 등이 있어서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거는 중장기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실적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우선 매출은 전년 대비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출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출을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이번에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에 대한 지출로 일회성 지출이 1억 달러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체적인 영업 지출이 그 구조조정에 들어간 비용만큼 추가가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서 볼 사항은 마케팅 관련된 지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에요. 전년 대비 거의 30% 감소해서 1억 달러 정도 마케팅 비용을 덜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에어비앤비가 그만큼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예전만큼 마케팅에 돈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 현재 자산은 123억 달러 정도고 부채는 92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대3 정도인데요. 초기 성장주치고 1대3 정도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어비앤비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자면 현재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PER은 존재하지가 않고요. 매출 대비 주가인 PSR은 약 27배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평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성장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에어비앤비의 향후 성장성을 보자면 애널리스트들은 무려 2027년까지도 평균 50% 이상의 강력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이후로도 20%대의 여전히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도 향후 10년간 평균 20% 정도의 꾸준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PS가 향후 5년 이상 50% 이상 강하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성장 예상이고요. 이 정도 성장이면 PER 20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이 되면 아마 시장이 부여하는 멀티플이 최고치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목표 주가는 172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약 15%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인한 목표 주가 하향을 여러 차례 당했던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매수 등급은 강한 중립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사실 숙박업이라기보다는 여행 관련 온라인 플랫폼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호텔 관련 업종이 아니라 저는 IT,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리어트, 힐튼 같은 호텔들보다는 차라리 쇼피파이 같은 회사가 오히려 에어비앤비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기본적 밸류에이션보다 멀티플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인력도 꼭 필요한 인력밖에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텔은 건물을 짓고 사람을 고용해야지만 수입을 늘릴 수 있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그 플랫폼만 잘 갖춰놓으면 언제든 폭발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PER, PBR 같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전통적인 호텔들이 육신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어비앤비는 육신이 없는
영웅 같은 존재예요.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 비교조차 되지 않죠. 즉 제4차 산업혁명에 가장 걸맞는 여행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델타 변이 등의 새로운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현재로선 최고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분간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 그런 모든 리스크들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투자 기회도 함께 없어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사두고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소액 투자를 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타이밍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모든 투자는 자신의 판단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스스로 리서치를 해보신 후에 투자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